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오늘 오후자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뉴스에 나오면서 굉장히 큰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모나미를 한번 볼게요. 자, 많이 올랐다가 많이 심하게 꺾었다가 다시 한번 돌려내는 모양이 보이고요. 파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웰크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강한 급등 그리고 강한 급락 이후에 잠깐 기술적으로 튀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면은 나름대로 조건 검색식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시그널을 머릿속에 두고 있다면은 매매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하나 어떤 규칙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함께 나누고 검색식 또한 같이 만들면서 저의 어떤 찾았던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캔들 1일선과 그 다음에 5일선, 1일선 즉 종가를 말하는 거죠. 자, 종가란 그날 저녁, 그러니까 그날 15시 20분에 장 마감되는데 이 가까이 되는 무렵의 종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종가는요. 자, 1일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1일이에요. 종가예요, 종가. 그죠? 종가가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5일선을 훼손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5일선을 훼손하면서 아래에서 계속 놉니다. 그러다가 5일선 위로 올린 자리가 이 자리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올려낸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데 기술적 반등.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뉴스 나오면서 더 큰 상승.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즉 어떤 내용이냐면 과대 낙폭. 계속 5일선 아래에서 종가가 최소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6일, 7일 한 최소한 한 5일 정도는 5일선 아래에서 있어야지 과대 낙폭의 어떤 하나의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5일부터 6일부터 어제까지 5일선 아래 1일선이 있는 역배열 구간, 캔들의 역배열 구간일 때 있다가,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1일선이 5일선 위에 올라가는 정배열로 마감되는 종가의 매매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은, 여기 동참을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 하나, 두 개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대 낙폭 우리가 볼 때, 자, 이 캔들 제일 꼭지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최고 저점 사이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최소한 마이너스 40% 이상, 고점 대비 저점이 마이너스 40%는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거의 뭐 끝난 것 같아요. 요거 세 가지만 넣는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나머지 나오는, 검색되어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웰크론이 그랬는데 다른 종목도 그랬을까? 50을 한번 볼게요. 자, 50은 대장주죠.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일선을 종가상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도 종가를 위에서 만들어냈죠. 자, 처음으로 깨진 자리가 이 자리죠. 종가상. 그리고 한데 5일선 아래에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종가 여기고,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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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자, 종가가 드디어 5일선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한 뒤에, 자, 3일 연속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50은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하루 더 상승을 미리 줬어요. 5일선 더 일찍 하루 전에 탔단 말이에요. 자, 오늘 5일선에 올라타는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쭉쭉 며칠 최소한 4일 정도는 5일선 아래 종가 1일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고점 대비 최고 저점까지 마이너스 40%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자, 공통적인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검색을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전부 다 초기화를 시키고요. 자, 처음에 볼 거는 기본적으로 넣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을 만약에 고르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죽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 넣을 수 있지만 거래 대금을 넣습니다. 뭐 대략 한 5일 평균 5억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종목은 큰 급등, 그리고 큰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 이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5억 정도 되는 검색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자죠. 자, 이동 평균 2개인데요. 자, 오늘 종가상, 오늘 하루, 오늘 마지막 3시 20분 직전에 자, 1일 종가가 5일선을 돌파 혹은 정배열 만든 거를 찾습니다. 라고 조건을 추가합니다. 498개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제부터 해서 지난 4일까지 종가가 5일선 아래 역배열로 계속 4일 연속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검색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동평균선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열이 어떻게 됐어요? 배열을 먼저 찍고요. 자, 1일선 종가가 5일선 이평선을 역배열에 있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지금 검색 기준 시점 검색 범위가 있는데요. 영봉 기준, 일봉 검색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영봉은 현재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를 찾고 싶으면은 어제가 마지막 날이 되게 하려면은 1을 넣어야지 어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4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좀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종가상 돌파가 나왔어요. 자, 이게 영봉이 영봉. 그리고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가상 만들어지는 이 캔들을 현재 이게 영봉이고요. 어제가 1봉, 그제가 2봉, 그거 전이 3, 4, 5.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자, 영봉상 지금 현재 오늘의 종가가 5일선을 돌파한 정배열을 우리가 찾았죠. 이미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잖아. 이거를. 그러면은 자, 1봉부터 언제까지? 한 4봉까지만 할게요. 4봉까지 1일선이 5일선 아래에 있는 역배열을 찾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4 하면 되겠죠. 어제부터 해서 그전 4일까지 만들고 조건 만족을 매일매일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한 4회 연속으로 발생하게 해주세요. 4회 이상 연속으로 발생하게 해주세요. 조건 추가하니까 61종목으로 이제 줄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고점 대비 저점이 최소한 마이너스 40% 급락이 나온 거, 그거를 찾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제 능력이 문과다 보니까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찾았어요. 주가
기간 내에 주가 등락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 거죠. 그 사이에서 그 사이 그 위에서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반대로 아래에서 위까지 몇 퍼센트 정도 급등이 나왔는 자리인가 이제 이런 거를 봤어요. 자, 넉넉하게 40분 봉, 40개의 봉을 넣었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40이지만 반대로 그거를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50% 정도, 5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0봉 동안 오늘부터 해서 지난 40일 동안 최저가 가장 낮은 가격의 위치보다 대비해서 최고 고가, 최고 높은 자리까지 그 사이가 아래에서 위까지 최소한 60% 이상 급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 여기도 뭐 999999 넣어도 상관없겠죠. 자, 이거를 같이 찾아주세요 하니까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 13개가 지금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과 검증 해보니까요. 자, 최근에 이제 강하게 급락하고 난 뒤에 살짝 오른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 여기 들어가냐라고 보니까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깨끗한 나라 그리고 뭐 써니, 일진, 디스플, 뭐 흥구석유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이 여기 올라오는 50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 15일자 15, 16 자, 17일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자에 보니까 마스크 관련주들이 종가 그러니까 15시 한 장 마감하기 5분 전에 종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 그때 찾아보니까 진양제약, 모나리자, 신풍제약, 서린바이오, 그 다음에 파루, 웰크론 자 이런 종목들을 불과 3일 만에 45%, 30%, 40%뭐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18일자 어제는 어떤 게 잡혔냐니까 국제약품, 깨끗한 나라, 진원생명과학, 자, 고려제약도 잡혔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고려제약을 잡아서 8%의 수익을 내느냐, 그죠? 아니면 제가 깨끗한 나라나 국제약품을 잡아서 20%큰 수익을 내느냐, 그거는 내가 이 종목을 보면서 대장주인지 아닌지를 좀 더 강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그 대장주는 더 많이 오르죠. 60% 대장주가 오를 때 다른 종목은 뭐 부대장은 한 40% 오르죠. 쫄개들은. 그리고 만약에 60 강하게 오르다가 다시 반등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검색식에 딱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60 이평선 위에 있더라. 그러면 강한 놈이고 만약에 부하주가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는데 60선 아래에서 반등이 나왔더라. 아, 이게 좀 더 강한 놈이구나. 그러면 이런 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도 충분히 대장주가 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검색되어지는 이 종목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걸러내고 그 중에 가장 강한 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찾을 수 있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검색된 거 한번 볼게요. 오늘 검색된 거 보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잡혔습니다. 자, 이 중에 나는 어떤 거를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자, 볼게요. 자, 급락이 나오고 난 뒤에 자, 국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급락이 물론 반등이긴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매매하기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도 있죠. 우진 BNB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어요. 고점 대비
저점이 32% 나왔습니다. 좀 약하죠. 최소한 40% 이상 나온 거를 찾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나노캠텍도 마찬가지 이제 마스 관련주일 수 있죠. 그죠? 자, 고점 대비 저점이 43% 나왔어요. 이 정도면 과대낙폭 맞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봤을 때, 자, 5일선 선을 한번 그었더니 정말 5일선 아래로 열심히 위에서 열심히 놀다가 아래에서 열심히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돌파가 나왔죠. 종가 매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대형의 영역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큰 과대 낙폭 이후에 그 기술적인 반등을 딱 노릴 때 이거를 이제 매매를 쓰는 거죠. 자, 성과 결과를 보니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잡혔어요. 자, 참고로 뭐 랜덤입니다. 1월 18일자에 잡힌 종목들 보니까요. 또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르는 데 있어서 무조건 검색식을 믿는 거는 사실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이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검색식을 잘만 활용한다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가 아니죠. 검색식은 슛을 던질 때 왼손 즉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옥석을 가리는 거는 나의 실력 그리고 나의 감각 그리고 내가 시장의 흐름을 볼 줄 아는 테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검색식을 한번 만드는 걸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것들로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또 함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